벤치마킹을 할 때는 대형 채널을 벤치마킹 하지 마시고, 대형 채널들은 제목을 아무렇게나 지어도 됩니다. 김블 스튜디오의 레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목과 썸네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해요. 저도 굉장히 이 제목과 썸네일 굉장히 어려워하는 분야입니다. 제목과 썸네일 만드는 데만 시간이 저는 이제 오래 걸리지는 않는데, 어찌됐든 서치도 하고 디자인도 하고 이렇게도 만들어보고 저렇게도 만들어보고 하다 보면은 그래도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는 제목과 썸네일에 저는 할애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도 잘 안 됩니다. 또다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주로 보는 채널들은 100만 구독자의 채널, 좀 떨어져도 50만 구독자의 채널, 못해도 한 10만 구독자의 채널들을 주로 보죠. 왜냐면 그런 채널들의 영상들이 주로 제 홈이나 제 탐색 피드에 뜨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영상을 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튜브 채널의 초기에 어떻게 썸네일을 만들고 어떤 제목을 지어줘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합니다. 우리가 흔히 봤던 제목들은 그런 제목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볼까요? 지금 저희 김블 스튜디오의 홈 화면이에요. 제목을 보면요, 이런 식이에요. 유튜브 알고리즘의 이해, 유튜브 수익 공개, 유튜브 팁, 구독자가 0명, 유튜버가 200만 유튜버가 될 수 있는 꿀팁 4가지. 자, 이게 왜 이런 식으로 떴냐면, 제가 최근에 이제 이런 영상들을 찾아서 봤어요. 이 영상들 관련된 것들을 제가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서치를 했던 내용들 때문에 이렇게 뜬 것 같습니다. 근데 한번 볼게요. 이 중에서 대형 유튜버 채널, 자 여기 보면 2.1만 회짜리는 일단 뺄게요. 46만 회, 구독자가 10,000명인데 46만 회가 떴어요. 굉장히 많이 떴네요. 구독자 10,000명인 채널에서 46만 회면 상당히 많이 나온 거죠. 제목이 굉장히 심플합니다. 유튜브 수익 공개. 이거는 조금 특이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 일반적인 케이스는 아니고, 여성분이 약간 신세경 닮기도 했고 조회수가 많이 나오지 않았나. 여기 2.6만 회 유튜브 팁이라고 했던 2.6만 회, 구독자가 2만 명이네요. 2만 명인데 2.6만 회면 평이한 수준인 것 같아요. 167만 회인데 구독자가 200만 명이죠. 자, 이렇게 이제 홈에 있는 화면 영상들은 대부분 검색어랑은 별로 관련이 없는 것 같아요. 제목이 어때요? 홈 화면에 있는 영상들의 제목을 보면 어때요? 제목이 되게 뭔가 좀 디테일하고 뭔가 키워드가 굉장히 잘 되어 있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굉장히 심플하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약간 어그로성의 제목들이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홈 화면에 있는 영상들을 보고 이런 식으로 제목을 짓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걸 따라서 제목을 짓는 경우가 많아요. 썸네일도 여기 보면은 돈가스 사진만 나오고 그림이 돈가스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든다거나, 이걸 보고 이런 홈 화면에 있는 대형 채널들 또는 이제 이렇게 홈 피드에 뜬 영상들을 보고 따라서 만들면 유튜브 초기에는 대부분 영상이 이제 망합니다. 그러면 제목을 어떻게 지어야 되느냐? 제가 유튜브 알고리즘이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유튜브 알고리즘이라고 검색을 해서 처음에 뜨는 이런 컨텐츠들 말고 쭉 내려서 밑쪽에 있는 검색을 해서 한번 볼게요. 검색을 해서 어떤 식의 제목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제목이 대형 채널 이런 것보다는 조금 소형 채널인 것 같은. 이거 어때요? 구독자 100명 전에는 이렇게 해보세요. 유튜브 첫 영상의 알고리즘 탄 이유, 유튜브 수익화하기 의외로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 방법. 조회수가 2.3만 회고 4개월 전에 올라간 겁니다. 들어가서 보니까 구독자가 6,000명 정도 돼요. 6.66명. 굉장히 10,000명이 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약간 소형 채널이죠. 소형 채널에서 2.3만에 상당히 높은 조회수가 나왔습니다. 요런 영상들을 벤치마킹 하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이런 영상들을. 그러면 지금부터는 유튜브 제목과 썸네일을 이런 식으로 이제 벤치마킹을 하되, 어떤 것을 원칙으로 삼아서 지어야 되는지 그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썸네일을 디자인하는 거는 제가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컨텐츠로 만들게요. 왜냐면 저도 디자인을 잘 못하기 때문에 어디에다 무엇을 배치하고 사진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걸 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공부를 좀 해서 그건 다음에 기회가 되면 컨텐츠를 만들도록 하고요. 오늘은 텍스트만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조회수가 잘 나오는 컨텐츠 만드는 방법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비교 또는 대조. 비교 또는 대조. 뭔지 아시죠? 그리고 제가 기존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과 무엇을 비교하는 것. 예를 들면 아이폰과 갤럭시를 비교하는 것. 이런 거 굉장히 좋죠. 대조. 대조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짜리 시계와 10,000원짜리 시계를 대조해 봤습니다. 서로 이제 극과 극인 것이니까 뭔가 대조가 되겠죠. 이렇게 비교 또는 대조. 그런 얘기들을 제목과 썸네일에 표시를 해주면 되게 좋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비교와 대조 같은 경우에는 그 썸네일을 만들 때 이렇게 반 잘라가지고 무엇 대 무엇 이렇게 디자인을 해주면 좋겠죠. 그 다음에 2번은 변화입니다. 변화. 근데 변화가 조금 되면 재미없겠죠. 뭔가 좀 드라마틱한 변화. 예를 들어서 구독자 0명 채널이 구독자 100명 채널이 됐 방법. 이게 사실이라면 뭔가 0명 채널이 100명 채널로 굉장히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두 번째로는 저는 드라마틱한 변화를 주는 제목과 썸네일을 만드는 것. 세 번째는 이익 또는 손해입니다. 이거 이익이나 손해는 같은 얘기죠. 주로 많이 쓰는 방법이죠. 이거 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이런 거 하지 않으면 완전 폭락합니다. 이런 거 이제 손해에 대한 거고, 뭐뭐 하는 방법, 뭐뭐 해야 하는 이유, 이런 식의 제목들은 대부분 이제 이익이 관련된 거죠. 그래서 이익과 손해에 대한 텍스트. 그 다음에 4번으로는 상식 깨기입니다. 상식 깨기. 누구나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 많이 먹으면 찌죠. 살이 찌죠. 많이 먹으면. 그런데 많이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방법. 이런 거. 예를 들자면. 많이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방법. 그러면 상식을 깼죠. 그런 식의 상식 깨기를 제목으로 선정을 해주면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거. 5번은 제목 만드는 것 중에서 구체적 명시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뭔가 이런 거죠. 유튜브 알고리즘 타는 방법, 이거보다는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100만을 달성하는 방법, 이렇게 좀 구체적인 숫자가 들어가거나 구체적인 단어들을 쓰라는 겁니다. 조금 더 와닿겠죠. 시청자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라. 이렇게 5가지 원칙을 생각을 하시되 이걸 다 제목에다 넣을 수는 없고, 저는 한두 가지 정도 믹스를 해서 제목을 짓는 것을, 제목과 썸네일을 만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고요. 벤치마킹을 할 때는 대형 채널을 벤치마킹 하지 마시고, 대형 채널들은 제목을 아무렇게나 지어도 됩니다. 구독자가 많은 채널은요, 구독자가 100만이에요. 그러면 제목을 아무렇게나 지어도 일단 100만 뷰 가까운 뷰 수가 나오면서 알고리즘이 그 영상에 대해서 충분히 학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같이 이제 초기 구독자가 없는 초기 유튜브 채널은 알고리즘이 아직 우리 채널에 대해서 학습을 하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올린 영상들에 대해서 학습을 할 기회가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학습을 할 수 있게, 알고리즘이 쉽게 학습할 수 있게 구체적인 단어 같은 것도 집어넣고, 좀 키워드도 좀 집어넣고, 이렇게 제목을 지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